역사 속 지도자 중에서 인재의 적절한 등용으로 시대적 과제를 달성한 대표적 인물이 세종대왕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 30여 년이 지난 즈음 왕위에 오른 세종. 그의 시대는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라는 시행착오를 수습하고 왕과 신하가 함께 머리를 짜내며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과제가 대두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국정 방향을 자주 민본 실용으로 삼았고 가용 가능한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국가 운영 방법은 세종의 눈부신 용인술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하여 백성들을 위한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등의 농서와 의서 간행, 장영실의 발탁과 해시계, 자경루, 처구기 등 과학기구들의 발명, 박연으로 대표되는 궁중음악정리 등 조선 건국 50여 년 만에 이룩한 세종대의 찬란한 성과들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북방개척에도 힘을 기울여 사군육진을 개척하여 압록강, 두만강으로 경계가 이루어진 오늘날의 한반도 영토를 확정하였고 공법이라는 세법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종의 리더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전국을 운영하지 않고 함께하는 정치를 표방하였습니다. 지역과 신분을 막론하고 전국의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이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하여 최고의 인재들로 국가 정책을 만들게 한 것. 천민 출신 과학자 장영실의 발탁은 세종의 포용적 리더십의 대표적 예가 되겠습니다.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에 비해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처럼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계 귀하인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관기로서 장영실은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장영실의 과학적 재능을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관직을 제수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는 심했지만 능력 본위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세종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로 하여금 국가의 과학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와 일월정시의 천평일구, 자경루 등의 발명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경루가 발명되자 세종은 이제 자경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 했지만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암만 해도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면서 장영실에 대한 무한 신뢰를 나타내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환상적인 호흡은 15세기 천문과학 분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국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세종의 능력은 과학이 아닌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 재상 중 한 명인 황희증승은 원래 세종의 즉위를 반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태종이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던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충녕대군을 후계자로 임명하자 황희는 이를 반대했고 결국 유배의 길에 올랐습니다. 유배지에 있던 황희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후 황희를 다시 등용했고 이후 황희는 세종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최고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반대 세력까지 포옹하는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세종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함께하는 정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간이 집현전입니다. 세종은 즉위 후 바로 집현전을 학문과 정책의 중심기구로 발전시켰습니다. 집현전이 위치했던 곳은 현재의 경복궁 수정전 자리로서 근정전이나 사정전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종이 집현전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현전에는 신숙주, 성삼문, 정인지, 최항 등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세종 스스로도 학문이 뛰어난 군주였지만 홀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집현전에서는 주택에 관한 옛 제도 조사, 중국 사신 접대 방안, 염전법에 관한 연구, 외교 문서의 작성, 조선의 약초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에게는 왕을 교육하는 경연관, 왕세자를 교육하는 서연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임무도 동시에 부여하여 국가의 기둥으로 키워 나갔습니다. 각종 편찬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서, 유교경전, 의례, 병서, 법률, 천문학 등 각종 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찬 사업은 세종 당대에 완성된 것도 많았지만 고려사와 같이 세종대에 시작하여 문종대에 완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긴 안목을 가지고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완성시킨 것이지요. 집현전은 세종의 배려 속에서 수백 종의 연구 보고서와 50여 종의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삼강행실도 자치통감 국조올해의 역대병료와 같이 의학, 역사, 의례,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책들이 편찬되어 세종시대 문화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집현전의 설치는 무엇보다 세종이 혼자만의 힘으로 국가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다수 인재들에게 학문 연구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국가의 정책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의 근원이라는 말은 세종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종시대를 찬란하게 만들었던 인재 등용의 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신병주 교수의 조선산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